안녕하십니까. 2020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 온라인 성과 보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과 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서 소통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벌써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가 됐습니다. 유난히 올해는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시기였죠. 하지만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스마트팜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오늘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형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농업 인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농업은 단순히 식량 공급 기능을 하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할 산업이기에 그 해결책으로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이 스마트팜 확산과 발전을 위한 근간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공감하며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철웅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박철웅입니다. 연초에 스마트팜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 설명회에서 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어 사업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실용화재단과 함께하기 위해 기꺼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는 농식품부와 실용화재단 그리고 스마트팜 기자재 제조 농산업체가 함께 올 한 해 동안 만들어내는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리입니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은 올해 첫 발을 내디딘 사업으로 스마트팜 국가 표준을 현장에 확산하여 스마트팜 ICT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잘된 사례를 공유함으로 서로가 힘을 얻고 또 배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며 본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단은 올해 70여 개의 스마트팜 기자재 제조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국가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전문 컨설팅을, 개선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지원비를, 제품의 성능, 안전성, 보안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검증 비용 바우처를 각각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계속적인 국가 표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축산 분야 국가 표준이 신규로 제정되었으며 국가 표준의 기반이 되는 단체 표준 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의 성과는 여러분들과 재단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팜 ICT 기자재 제조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재단 사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에 대한 이사장님의 애정이 담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하신 만큼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농식품부와 실용화재단 그리고 스마트팜 기자재 제조 농산업체가 함께 올 한 해 동안 만들어낸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실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계시는 농업인분들과도 그 성과를 나누고 싶은 자리인데요. 그렇게 참여 대상인 농산업체 분들뿐 아니라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사업의 추진 배경에 공감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먼저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스마트팜 확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홍보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농림축산식품부의 5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농업. 스마트 농업은 농산물의 안전성, 균일한 품질 등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최적의 대응 방안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환경 제어와 생육 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 스마트팜. 그러나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개발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다양한 부품과 기술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시작된 것이 바로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의 효율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 관련 제조기업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에 필요한 부품이나 기술의 호환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업인 역시 시설의 확장과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성장해온 해외 농업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시장은 아직 영세하고 기술 역시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스마트팜 분야 ICT 기자재 현장 확산 목표 달성을 위한 스마트팜 표준화 지원을 실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장 수요 중심의 스마트팜 ICT 기자재의 표준을 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2020년 시설 1의 ICT 핵심 부품 기자재 표준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향후 농산업체 수요에 맞춰 축산, 노지 등 적용 분야를 확대하여 스마트팜 전 분야 핵심 기자재에 표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은 2018년 최초로 제정된 스마트팜 국가표준에 대한 농산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ICT 농기자재의 표준 준수를 위해 제품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ICT 기자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제품과 국가표준의 구조, 기술 규격을 비교 분석하여 안정적인 제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산업체의 표준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분석, 표준 기반 변경 방안,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을 자문합니다. 이를 통해 각 기업별 제품 적용 방안을 수립하여 국가 표준과 부합하는 제품 개발을 도모합니다. 또한 스마트팜 국가 표준을 적용한 기업에게는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실용 국가 표준 세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각 기업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총 30억 원의 규모로 시제품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적용된 ICT 기자재가 굉장히 다양하고 제조사마다 적용된 기술 범위 등이 달라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부족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고자 저희는 시장 전수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대표 규격을 설정하였고, 대표 규격에 대한 기술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지원 사업은 기자재 표준 규격에 대한 검정 비용도 지원합니다. 불량 저가 제품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2020년 올해 총 4억 5천만 원의 규모로 최대 75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합니다. 스마트팜 표준 제정을 위해 산업계와 학교, 공공기관, 연구기관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 표준 요소 도출과 표준 제정을 위한 포럼 및 간담회를 운영하고 민간 농산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나아가 국제 표준을 구축하고 선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품 호환성이나 이런 게 항상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이제 표준화된 모델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안정감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온도도 마찬가지로 거의 편차 없이 작동이 되니까 굉장히 환경이 우리 딸기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 스마트 농업. 스마트 농업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이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스마트팜은 미래차, 드론, 재생에너지 등과 함께 국정혁신 8대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영상을 보니까 그 중요성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팜 구축의 첫 단추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 올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사업인 만큼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앞서 홍보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지원 사업은 ICT 기자재 표준 적용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ICT 기자재 검정 비용 지원, 표준화 지원센터 운영 등의 세부 내역 사업으로 구성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추진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2020년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은 지난 1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참여업체를 중심으로 품질의 향상과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규격에 기반한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발판을 마련하고 스마트팜 ICT 기자재 70개 업체의 국가표준 적용을 위한 컨설팅,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검정 바우처 지원, 표준화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 축사 국가표준 19종이 신규로 제정되었으며 스마트팜 서비스 모델에 대한 국제 표준이 승인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ICT 기자재 표준 적용 컨설팅 지원과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지원을 위해 먼저 스마트팜 시설원에 관련 농산업체 221개사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되는 구동기 및 센서의 제조회사, 제조 방식, 측정 타입 등을 조사하여 국가 표준을 위한 시장 규격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대표 규격 도출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간담회, 공청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농산업체의 표준 규격 변경을 위한 컨설팅을 총 320회 실시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매칭하여 대상 국가표준 5종 내용에 대한 분석과 시장 지배 규격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농산업체 지원 컨설팅 업무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표준 대표 규격 전문가는 지난 1년간 사전 워크숍을 시작으로 국가표준 적용 구성도 및 통신 분야 컨설팅 점검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구동기 관련 컨설팅 전문가 협의회, 컨설턴트 중간 점검 워크숍 등을 통해 실제 산업계에 적용 가능한 범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 나라도움 시스템에 대한 상시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 부분들을 지원했습니다. 위와 같은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및 개선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지원을 위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ICT 기자재 검정 바우처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검정 바우처 사업 설명회를 3차에 걸쳐 진행했으며 검정 바우처 이용에 대한 매뉴얼을 배포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ICT 기자재 검정 바우처 사업을 알게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와 스마트팜 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검정 바우처의 활용을 위해 2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바우처 지원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실제 검정 바우처를 운영하며 검정 시험과 기술 지도에 대한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표준화 지원센터는 스마트팜 표준화 사업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합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국가 표준과 단체 표준을 추진하고 해당 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제안한 스마트팜 데이터 융합 서비스 모델이 국제전기통신연합 산하 193개 회원국이 참가한 전기통신 표준화 부분 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표준 요소 발굴을 위해 시설원의 ICT 기자재 관련 기업과 축산 ICT 기자재 관련 기업에 대한 기초 현장 조사를 추진하여 범위를 설정하고 각 분야의 표준 요소를 도출하였습니다. 표준 요소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역시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 회의와 표준 문서 작성 회의를 통해 시설 원해와 축산 분야의 단체 표준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 성공적인 스마트팜의 안착을 위해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은 2021년에도 지속적이며 꾸준한 성과를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와, 본격적인 시작이 올해 2020년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표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노력 정말 잘 보고 왔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데이터 융합 서비스 모델이 국제 표준으로 승인받은 걸 보니까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구나라는 걸 보여준 사례인 것 같아서 저까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농업의 기술 보급과 단체, 국가, 국제 표준 제정과 확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은 스마트팜 국가 표준을 적용한 시제품의 제작 및 제품 개선이 필요한 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사업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지원받은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표준이라는 게 자기 제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환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표준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바로 시장이 개척되거나 그런 세상이 바로 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전에 제품을 내가 출시했던 제품하고 이번 표준 제품이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개발에 대한 그런 갭이 있잖아요. 뭐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죠, 실제로. 이 사업을 저희가 시작할 때 실용화 재단도 그렇고 농기계조합에서도 그렇고 저희 쪽에 사전조사를 왔었어요. 이런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아니면 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뭐 이런 사전조사가 왔었고 굉장히 표준화가 절실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 자체가 이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준을 탑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준이 아직 안 돼 있을 때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면서 오히려 표준화가 절실히 필요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뭐 정의를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기술적인 정의가 되지 않아서 임의로 해 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정의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겠죠. 국가적인 차원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가야 될 방향이고요. 정리돼야 될 방향이고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기업들이 표준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컨설팅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도움을 받게 되고 다른 회사들도 이런 형태로 표준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장 입장에서는 A라는 회사의 제품을 한번 받아들이면 영원히 표준이 아니면 영원히 그 회사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표준이 되게 되면 더 좋은 제품들을 하나씩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또 이 회사가 포괄하지 못하는 제품들을 또 받아가지고 서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좀 간단하게 형광등 하나를 보면 형광등 사다가 자기가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팜 기자재를 취급하는 곳에서 농민이 임의로 사다가 자기 손으로 메인테너ን스 할 수 있는 정도라면 표준이 궁극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표준 제품이라면 어떤
기준 이상의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농가들이 사용성을 하는데 좀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표준을 적용했을 때 현장에서 진짜 그전 그 동작같이 그대로 동작을 할 거냐 뭐 이런 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표준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호환성 테스트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제품이 표준을 만들었는데 그 표준이 될지 안 될지는 타사가 만든 제품하고 끊임없이 이 호환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제품 내가 만들면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고치면 되는데 표준이라는 것은 하나 고치면 전체가 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표준에 대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어떤 모임에 가서 제가 한국 스마트팜의 답은 표준화다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썰렁했거든요. 기존 업체들이 자기 제품을 지금 시장에 내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표준을 규제로 보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만든 제품들이 표준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나 제품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주변에서는 이제 그런 데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좀 있었었고요. 이번 사업의 가장 첫 번째 저는 기여도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표준이라는 것은 그냥 전환이 표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마중물을 넣어가지고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첫 삽을 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뭐 저희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물어볼 때가 있잖아. 또 정의해 줄 때가 있고 이런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기업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요. 지금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장으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는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데이터들을 더 의미 있게 가공해서 소비자들에게도 잘 전달하고 그리고 생산자들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가 저는 표준의 역할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사업 대상자분들이라 그런지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 잘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서 스마트팜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 우수 사례를 보시고 사업에 관심이 생긴 농산업체분들에게 올해 진행된 표준 적용 컨설팅에 대해 소개하는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국가 표준 컨설턴트 서혜근 소장님의 강의 영상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 컨설팅 사업의 컨설턴트를 맡고 있는 서혜근입니다. ICT 표준화의 목적은 국내 스마트팜 제어기의 표준화를 통하여 다양한 스마트팜 장비의 호환성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스마트팜 국가표준은 구동기 인터페이스 규격 KSX3265, 센서 인터페이스 규격 KSX3266, 통신 표준인 KSX3267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동기 인터페이스 규격인 KSX3265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준은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여 호환성을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대표 규격을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동기 표준 인터페이스는 터미널 방식으로 결선하여야 합니다. 또 동력선은 2선식 구동기일 경우 갈색과 청색, 3선식일 경우에는 갈색, 청색, 녹색, 4선식일 경우에는 갈색, 청색, 녹색, 흑색의 순서로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구동 신호를 보내는 파일럿 신호는 DC 24V로 구동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천창이나 커튼과 같이 방향성을 가지고 구동하는 구동기는 정방향, 정지, 역방향 작동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온-오프 방식으로 작동하는 구동기는 앞서 설명한 것과 내용은 같으며
작동 방식이 온, 오프로 구분되는 차이만 있습니다. 본 사진은 구동기의 표준을 쉽게 적용하여 구성할 수 있는 VCT 전선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센서 인터페이스 규격인 KSX3266입니다. 이 또한 표준의 기준이 광범위하여 호환성 확보가 어려워 많은 업체들의 센서 구성을 조사하여 가장 많이 사용된 센서 규격을 대표 규격으로 정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센서의 결선 방식은 원형 커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하며 2선식 센서의 경우는 전원, 접지, 3선식일 경우에는 전원, 신호, 접지, 4선식일 경우에는 전원, 신호 1, 신호 2, 접지 순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센서의 전원 전압은 5V이며 1에서 5V의 출력 신호를 내는 센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센서 인터페이스 규격에서 가무 센서만 온, 오프 접점으로 출력되어 따로 분류가 되었고 전원 전압이 24V, 출력은 접점으로 출력되는 것으로 대표 규격을 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진은 KSX3266 표준을 적용하기 위한 커넥터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구동기 노드와 통신 노드에 적용할 수 있는 통신 인터페이스 규격인 KSX3267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노드의 역할은 정기적 결선이 된 센서나 구동기를 통신으로 변환하여 센서와 구동기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KSX3267의 규격은 모드버스 RTU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S485 통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 표준에는 레지스터 주소에 관한 디폴트 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동기 노드의 디폴트 맵입니다. 디폴트 맵에 해당하는 번지에 기간 코드, 회사 코드, 제품 타입, 제품 코드, 프로토콜 버전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어 상위 제어기 측에서 해당 구동기 노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00번대로 구성된 레지스터는 노드에 구성된 장치에 어떤 장치가 연결되었는지 알려주는 메타데이터입니다. 200번대로 구성된 레지스터는 각 구동기의 상태 정보를 담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500번대로 구성된 레지스터는 제어기에 각 구동기의 제어 명령을 줄 수 있는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센서 노드의 디폴트 맵입니다. 센서 노드도 마찬가지로 1번 레지스터부터 8번 레지스터까지는 센서 노드의 기간 코드, 회사 코드, 제품 타입과 같은 노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100번대의 레지스터는 센서 노드에 연결된 센서의 구성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입니다. 200번대 레지스터는 각 센서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정리된 레지스터입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4바이트로 명시된 센서 값 레지스터는 IEEE745 플로트 타입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현재 표준을 적용하여 구성할 수 있는 제어기 표준 예시입니다. 본 예시는 제어기와 센서, 구동기가 모두 정기적 결선으로 이루어진 예시입니다. 센서는 KSX3266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구동기는 KSX3265를 이용하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어기와 센서가 통신을 통하여 센서 노드를 구성하고 구동기는 정기적 결선으로 구성할 경우입니다. 그림과 같이 센서 노드는 KSX3267로 적용이 가능하고 구동기는 KSX3265를 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센서 노드가 부착되는 센서가 착탈식 센서일 경우엔 KSX3266을 일체형일 경우엔 해당 없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구성과 반대로 센서는 정기적 결선, 구동기는 노드를 통한 구성입니다. 센서는 KSX3266을 적용하고 구동기 노드는 KSX3267을 적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구동기 노드의 구동기가 착탈식일 경우에는 KSX3265를 따르고 일체형인 경우는 해당 없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센서 노드와 구동기 노드를 모두 통신으로 구성한 예시입니다. 모두 통신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센서 노드와 구동기 노드는 KSX3267을 적용하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노드 하위의 센서 및 구동기는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착탈식인지 일체형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무선 AP를 사용한 제어기의 구성 방식입니다. 무선 AP의 구간이 단순히 RS485를 무선 AP로 변환되는 경우로서 이 구간은 KSX3267을 적용하여 구성이 가능하고 구동기는 정기적 결선이기 때문에 KSX3265를 적용하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센서와 구동기를 반대로 적용했을 때 또한
정기적 결선인 센서는 KSX3266으로 구동기는 KSX3267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와 구동기를 모두 무선 AP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KSX3267을 적용하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제어기에 무선 AP 기능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센서 및 구동기가 연결되는 부분까지를 제어기의 영역이라 판단하여 각각 KSX3265와 KSX3266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선 AP와 제어기가 일체형이고 각 노드로 구성할 경우에도 KSX3267 적용을 통하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예시는 무선 AP 일체형 제어기에 센서 노드와 구동기 노드에 KSX3267 표준을 적용한 구성입니다. 이처럼 표준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의 제어기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의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표준은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가며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농산업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과보고회에는 스마트팜 국가표준 관련된 분들뿐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산업체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 12월 2일부터 성과보고회 사전 등록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의사항을 수집해 왔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선별해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 Q&A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에 대한 Q&A 코너를 진행할 아나운서 윤영주입니다. 오늘 답변 드릴 내용은 2020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 확산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에 사전 등록해 주신 분들이 질문해 주신 많은 질문 가운데 의미 있는 질문들로 구성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Q&A를 통해서 성과 보고회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좋은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이 스마트팜의 국내 보급 면적은 2014년 405헥타르에서 2017년 4010헥타르로 10배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22년까지 7000헥타르의 정부의 보급 목표가 세워져 있는 만큼 관련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팜의 국가 표준은 현재 스마트 온실 및 축산에 적용 중입니다.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에는 제품 개선 및 컨설팅 지원, 시제품의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제품의 성능, 안정성, 호환성 등을 확인하는 검정 바우처 비용 지원이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산, 학, 관, 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스마트팜 국가 표준의 보급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산업체는 제품 간 호환성 확보에 장애를 겪고 있어서 제품 개발 비용과 스마트팜 도입 농업인의 시설 확장, 유지 보수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가 표준이 적용한 ICT 기자재 간의 기계적, 전기적 접속 방식의 규격화로 호환성이 향상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내 스마트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죠. (2021년) 지원 기업 모집은 1분기 중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은 스마트팜 국가 표준에 해당되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으로 시설 원예 분야와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축산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같이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비대면 선정 절차 등을 도입해 내년도에도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향후 실용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50에서 70개 내외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그중 제품 개선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지원 사업은 지원 품목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다수의 사업 설명회와 언론 보도, 온라인 안내 등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언론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 나가는 이메일과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를 통해 컨설팅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의 신청 내용과 기초 상담을 통해 컨설팅이 필요한 항목을 정하게 됩니다. 컨설팅 항목이 정해지면 전문가 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가 표준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지원 기업은 필요에 따라 제한 없이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컨설팅 지원 기업에 대해 기본 4회 이상의 컨설팅이 진행됐습니다. 검정의 경우 스마트팜 관련 표준을 준수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정의 전반적인 절차와 준비 사항에 대해 처음 접근하는 농산업체는 기술 지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 확산 사업 내 시제품 개선 지원을 받아 자사의 제품을 개발, 개선한 경우에는 KC 인증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체 표준과 국가 표준은 절차가 조금 다른데요. 단체 표준의 경우 재단과 같은 단체 표준 제정기관에서 접수를 받아 전문가의 자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한 심사의 과정을 거쳐 단체 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인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를 합니다. 그 이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서류 검토, 표준안 예고고시 30일, 단체 표준 심의, 확정의 과정을 거쳐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시 조치를 취한 후 추진이 가능합니다. 국가표준의 경우에는 국가표준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초안을 작성하여 국가표준 제정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제정기관에서는 전문위원회, 표준예고고시 60일, 기술심의회 과정을 거치고 표준회의를 통해 중복성 및 절차 타당성을 확인 후 문제나 이견이 없으면 최종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포럼의 경우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분과위원회의 경우 각 분야의 공적인 현장 경력 및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사업에 대한 Q&A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 영상으로 보고 왔는데요.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스마트 사업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행사 어떠셨나요? 저는 이전까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AI나 스마트 기기 같은 최첨단 기기들로 농업을 하는 그런 이미지만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행사를 통해서 그런 스마트팜의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는 든든한 사업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보다 많은 농산업체에서 표준을 적용한다면 실제 농업 현장에서의 스마트팜 확산도 가능할 거라는 것도 알게 됐네요. 행사의 시작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철웅 이사장님 말씀처럼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사업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행사 중인 지금 실시간 댓글 이벤트가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행사 중에 달아놓으신 댓글을 캡처한 뒤에 영상 설명글 링크로 들어가셔서 인증을 하시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는 오늘 밤 12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사업에 대한 응원의 말씀이나 의견 뭐든지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유라였습니다.